여러분 혹시 회미리마트 기억하시나요? 전국 최대의 편의점 체인 중 하나였던 회미리마트가 어느 순간 CU라는 이름으로 모두 바뀌었는데요. 그 뒤에는 한국 기업 보광의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의외의 한국 기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만약 앞으로 나올 기업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면 평소 경제와 시사 상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CU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CU는 회미리마트로 처음 시작했는데요. 회미리마트는 사실 일본 최대의 편의점 체인입니다. 아직 한국에 편의점 문화가 없던 1990년에 한국의 보광그룹이 일본 본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한국에 들여온 것이죠. 당시의 광고를 보면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등 그 당시 한국에 없던 편의점만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네요. 브랜드 자체는 일본 브랜드이지만 실제 운영은 한국 보광그룹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 방식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큰 위험 부담 없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고, 브랜드를 빌려 사용하는 회사는 브랜드 파워를 이용할 수 있어 여러 글로벌 브랜드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최대 편의점 체인으로 성장한 보광그룹의 회미리마트는 2012년 라이센스 계약 해지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회미리마트라는 브랜드 파워 없이도 자체적인 유통 노하우와 경험으로 편의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회미리마트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매년 일본 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니 이 돈을 더 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당장은 전국 1000여 개가 넘는 매장의 인테리어부터 간판, 브랜드 로고가 쓰인 광고물을 바꾸느라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본사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으니 이득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광그룹의 회미리마트는 2012년부터 CU라는 이름으로 완전한 한국 브랜드가 됩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보광 회미리마트의 앞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의외의 한국 기업 두 번째는 도르코입니다. 면도날로 유명한 도르코는 왜인지 일본이 연상되는 어감과 금속 가공이라는 산업이 맞물려 일본 기업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태생부터 한국에서 시작한 한국 기업입니다. 무려 1955년 동양경금속공업이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당시 미군들이 쓰다 버린 면도날을 활용해 사무용 칼이나 면도기 같은 금속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1960년대에 들어 독일에서 정밀 가공기계를 수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면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오랜 업력과 좋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금방 입소문이 나면서 한국 면도기 시장에서 1위를 달리던 동양경금속공업은 1979년 최초로 지금의 도르코라는 상표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름은 동양경금속의 앞글자 D와 O, 면도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레이저의 R과 회사를 의미하는 컴퍼니의 C, O를 결합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풀이하자면 동양의 면도기 회사로 바이엘은 원동기 공업회사를 의미하는 BMW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수한 면도기로 잘 나가던 도르코는 2000년대 들어 질레트, 쉬코와 같은 해외 브랜드의 공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때 세계 최초의 육중날 면도기 페이스6를 개발하면서 부활에 성공합니다. 이 페이스6는 2018년까지 한국군의 보급품으로 보급되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중국산 면도기가 보급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네요. 아무튼 도르코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면도기 시장에서 신뢰도 높은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브랜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브랜드는 바로 휠라입니다. 휠라는 무려 1911년에 이탈리아에서 창립된 브랜드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속옷 위주로 생산을 하다가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현재의 모습에 가까운 스포츠웨어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98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휠라는 휠라 코리아를 설립해 한국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비교적 고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특히 농구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지금의 조던과 같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인기와는 별개로 해외에서는 점차 한물간 브랜드로 인식되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00년대 초 본사가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휠라의 지사 중 하나였던 휠라코리아의 윤윤수 대표가 본사를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00억에 인수해버린 것입니다. 유럽 본사의 경영난을 한국 지사 대표의 전략으로 돌파하게 되는데요. 한물간 스포츠 브랜드의 휠라 이미지를 버리고 그 당시 패션계에 유행하던 올드스쿨과 스트릿 패션 이미지를 더한
지금의 휠라 브랜드 이미지를 이때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재빠른 경영 판단 덕분에 1,600억에 인수된 휠라는 2020년 무려 3조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거대 브랜드로 다시 성장했습니다. 시작은 이탈리아 브랜드였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브랜드로 재탄생한 휠라. 휠라 옷을 입은 외국인을 마주치면 좀 더 당당한 마음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한국의 브랜드와 관련해 더 알려주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